네, 금요일 하락장 이후 V자 반등을 꾀하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에게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테마는 어떤 것이 있을지 종목으로 압축해서 선별해 드릴게요. 오늘 시간 김미수 대표, 이화진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굉장히 화려한 의상을 입고 오셨네요. 네, 끝나고 갈 데가 있어서요. 아, 그렇습니까? 미국 가서 공연도 좀 하고. 네네. 예. 그래도 오늘 시장이 좋으니까 뭐 이런 농담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그런데 그런 와중에 눈에 띄는 테마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주제를 골라봤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오늘 강한 조선주, 그리고 전체적으로 강하기보다는 개별적으로 튀어오르는 게 눈에 띄는 제약바이오주들의 승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조선주의 경우에는 오늘 뭐 테마가 다 같이 올라주고 있고 그 배경에는 유가 상승 이야기가 있던데 네. 사실 또 최근에는 유가가 하락세였다가 오늘 유가 하루 올랐다고 조선주 이렇게 올라도 되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주시장의 흐름들이 그동안 낙폭과대했던 종목들이 하나씩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흐름이 아닌가. 사실 게임주도 사실 실적이 그렇게 전체적으로 다 올라왔던 건 아닌데 지난주에 좀 올라왔었고 건설주도 마찬가지였고 네. 이제 어느 정도 조선주도 그동안 뭐 많이 빠졌다는 측면이 있었지만은 최근에 뭐 올해 상반기 때 그런 수주 모멘텀도 뭐 계속 꾸준히 나왔었던 것 같고 특히나 삼성중공업도 3분기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4분기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서는 이제 흐름에 이제 왔기 때문에 지금 한 신조선가 지수가 177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2007년도에 현대중공업이 50만 원 이상 갔을 때가 그때 신조선가 지수가 거의 한 195까지 지금 올라갔었던 흐름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업황 자체는 좋은 분위기긴 하지만은 이제 그동안 인력난 이슈도 있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인도 시점이 지연되는 이슈도 있는 상황에서 중국 쪽에 대한 물량들을 이제 분배하는 영향이 좀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러다가 오늘 기술적인 측면에서 진입장벽이 낮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흐름도 있었기 때문에 조선주가 조금은 그동안 힘들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가에 좀 발목이 잡혀 있었는데 최근 시장이 살아날 때 특징들이 그동안 소외받았던 종목들 쪽으로의 네. 매수가 들어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때다. 유가 상승과 함께 조선주들이 평소보다 조금 더 부각을 받았고 실제로 신조선가가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조선주들이 오를 만한 근거가 있다라는 분석도 봤는데 김민수 대표님 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솔직히 유가가 올라서 주가가 오른다 이건 그냥 핑계고요. 그럼 지난번에 유가 90달러 때 갔을 때 왜 안 올라갔습니까? 그때 왜 안 올랐대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연관시켜서 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은 아니고 과거처럼 뭐 수주잔고가 급증했는데 그럼 주가가 왜 안 갔습니까? 이것도 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상황 쪽에서 큰 변수가 있었던 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들어오는 또 인력이 모자라도 남아도 문제죠. 인력이 많게 되면은 인건비도 올려줘야 되는데 네. 그만큼 했던 부담이 될 수 있다. 근데 지금은 인력이 모자란 상황 쪽에서 이를 대체하는 과정들이 나오는데 지난주 일요일 날 혹시 보셨습니까? KBS 추적 뭐 다큐멘터리. 네.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제조업의 숙련공이 사라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인력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쪽도 아마 느리지만 어떤 고정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또 확인하지 않을까 생각되게 되면 나중에 가면 네. 여기도 이제 본격적인 로봇 들어가고 용접 로봇 나오고 물류 로봇 나오고 그럴 것 같긴 합니다만 근데 그 전에는 좀 당장 받은 납기를 맞춰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최근에 동향 보게 되면 신조선가 지수는 계속 올라가는데 후판 가격은 떨어집니다. 네. 그럼 스프레드는 더 벌어지게 되겠죠. 이런 쪽의 흐름을 봤을 때 지금은 실적이 확 늘어날 구간이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이 부분은 주가가 빠르지 않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대한 실적 변화에 대한 흐름들과 함께 보조를 맞춘다. 지금 봐야 될 섹터겠죠. 네. 김민수 대표님은 일단 오늘장의 주가 상승에 그 유가 상승을 붙이기보다는 최근에 바뀌고 있는 조선 테마의 흐름을 봤을 때 내년의 실적을 좀 기대해 보면서 현 구간 눈여겨봐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슬쩍 주셨어요. 이와 함께 오늘 또 제약바이오도 올라주고 있잖아요. 네. 전체적인 상승은 아니지만 그 안에서 눈에 띄는 종목들이 톡톡톡 반응을 한다라는 건 혹시 지난주에 있었던 그 금리 상승 중단 신호가
신호탄이 되어준 건지 어떻게 보세요? 네, 올해 초에도 한번 5월달에 이제 금리 중단 이슈가 한번 잠깐 나왔을 때 다음 날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크게 이제 큰 폭으로 이제 올랐었는데 기억에는 이제 점차적으로 그동안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임상 3상 이상의 또 자금 조달 이슈가 굉장히 많은 흐름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금리에 민감할 수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번 3분기 실적도 마찬가지였고 1분기 때부터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에 대한 흐름들이 옛날과 다른 점은 옛날에는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에 조금 어느 정도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다면은 유항양행, ABL 바이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같은 대부분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대형 업체들 같은 경우가 꾸준하게 컨센 상회를 하게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바이오 섹터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옛날과 조금 시선이 좀 달라지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 내년에 뭐 상반기 내에 인하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그럼 제약바이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호황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제약바이오 업체들 생각보다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흐름이고 그리고 또 1월 초에 되면은 JP모건의 이제 헬스케어도 있기 때문에 이제 네. 그런 이벤트까지 조금 복합적으로 벗긴다면은 충분히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냥 단순히 미래를 먹고 사는 그런 제약바이오가 아니라 실적도 받쳐주고 있는 제약바이오로서 색이 바뀌고 있고 여기에 연말에 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으니까 이벤트성으로도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화진 과장님의 긍정적인 이야기. 그럼 동의하시는지요? 제약바이오주가 연말 산타랠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좋죠. 또 성장주의 한 축으로서 여러 가지 또 시장을 끌 수 있을 만한 요인인데 네. 저는 못하겠습니다. 아, 매매 못하겠습니다. 못한 이유가 있잖아요. 이게 보통 보면은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분위기는 셀트리온이 강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쪽에 대해서 바이오주 뭘 살까라고 보는데 바이오주 뭘 살까가 아니라 섹터와 같이 다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개별 기업들이 움직입니다. 그렇긴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개별 기업들에 대한 내용들 다 챙겨보고 하게 되면 어느덧 나는 약사가 돼 있습니다. 예, 이 정도까지 올라올 정도까지 해도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장담을 또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 쪽에서 추세적인 흐름으로 가져가면서 대응한다라는 쪽은 해당 기업에 대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어떤 기업 내용들 충분하고 그에 따른 추세에 대한 흐름들 계속 확인해 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섹터로 접근할 게 아니라 개별 기업으로 접근해야 될 흐름이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 괜찮다고 하게 되면 하나씩 둘씩 이제 관련된 섹터 쪽으로 나도 괜찮아요 네. 라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질 텐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쪽에 대해서는 아마 개별적인 대응으로 보시는 게 낫고 섹터 전반적으로 얘기 드리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승할 수 있는 근거는 있지만 섹터 전반적인 흐름보다는 그 안에서 개별주 찾기를 잘해야 되기에 투자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왔는데요. 오늘장 눈에 띄었던 제약바이오 중에 하나인 바이오니아 여전히 8% 상승 유지하고 있고 네이처셀은 13% 넘는 급등으로 펩트론은 3.51% 상승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두 분의 선택은 제약주일까요? 조선주일까요? 확인해 보시죠. 김민수 대표님은 조선주를 선택했고요. 이화진 과장님은 제약바이오를 골랐습니다. 앞서 이제 김민수 대표님이 제약바이오는 너무 종목 고르기가 어렵다라고 했는데 이화진 과장님이 고른 그럼 SK바이오팜 탑픽은 무언가 모멘텀이 확실한 게 있어서 선택을 하셨을까요? 네, 저도 김민수 대표님한테는 정말 바이오 매매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하한가 한번 맞아봤고 그만큼 이제 SK바이오팜이나 알테오젠이나 HK노원 같은 경우는 결국에 이제는 실적으로 이제 승부를 보는 다 회사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SK바이오팜이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거는 이제 많은 리포터들이 아마 나왔을 거예요. 4분기 때 진짜 흑자 전환 하나. 그러니까 에스코프리 같은 경우가 내전적 이제 치료를 해서 이제 저도 지난주에 한번 이 회사를 다녀왔었는데 결국 그 회사에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신약을 개발해서 북미 시장에서 매출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유일한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에스코프리 같은 경우가 매출 비중이 한 98%가 되고 특히 수면 장애로 쓰는 솔리엠파놀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한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에스코프리에 대한 비중이
부담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3분기 실적이 적자가 됐던 거는 2분기 때 프로데어반트라는 회사를 인수하게 되면서 그 80억에 대한 비용이 어느 정도 그 재무제표에 들어오게 되면서 어느 정도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제 적자가 유지가 됐었던 거고 결국에는 지금 이제 에스코프리 같은 경우는 매년 한 8% 정도 성장을 합니다. 이제 경쟁사 같은 경우가 실제로 한 3%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내년에 이런 추세가 되게 되면 에스코프리가 시장 1위를 먹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쪽 시장에서 그 가속도가 처방전에 대한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지금 올라갈 것이라고 회사 입장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고 실제로 경쟁사는 2026년에는 이제 특허가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에스코프리에 대한 MS가 점차적으로 더 확대될 수 있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에스코프리가 시장에서 크게 먹게 되고 그리고 세르바메이트에 대한 적응증을 통해 가지고 아시아 판권이나 이쪽에 중국이나 다른 쪽에 이쪽에 다시 한번 침투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실제로 SK 바이오팜이 가지고 있는 매출 자체가 이제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은 충분히 저는 이제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삼상 같은 경우는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도 충분히 이제 시일 내에 결국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향후에는 이제 고객사 다변화 이를 통해서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SK 바이오팜은 적어도 이 가격대 내에서는 충분히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SK 바이오팜 오늘 시장에서는 그렇게 뚜렷하게 주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나요?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 1.87% 오른 87,300원에 장 마감 준비하고 있는데 이화진 과장이 선택한 건 그거였어요. 실적이라는 것. SK 바이오팜은 실적을 보고 현 구간의 가격이 너무 낮아 보인다. 이 가격에 있어 보인 가격은 아니다라고 의견 주셨거든요.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도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데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 그럼 4분기 실적 이야기 했으니까 그 실적 발표 전까지 봅니까? 아니면 내년에 더 나은 확장을 기대해야 될까요? 좀 바이오는 항상 매매를 할 때는 좀 중장기 쪽으로 좀 본다라고 보는 게 맞고 4분기 때 만약 실적이 진짜로 흑자 전환이 돼서 나오게 되면은 결국 이 자체 내 경쟁에서 이겨내는 흐름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회사 가이던스가 2029년에는 그 10억 달러에 대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만큼 성장성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물론 사실 4분기 이전에 매매해도 수익은 충분히 좀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중장기로 본다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20만 원 이상도 갈 수 있는 회사인데 그거는 먼 훗날 한 5년, 6년 이후를 이제 보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접근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SK 바이오팜 목표 주가는 12만 원. 근데 뭐 추후에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실적이 반영이 된다면 20만 원까지도 가능하지만 지금 시장이 어찌 될지 모르니 좀 단기적으로 12만 원에 목표 주가를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김민수 대표님은 앞서 조선주 이야기할 때 살짝 조선에 손을 들어주시겠구나 싶었는데 티났네. 티가 났어요. 아우.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런 사픽 종목에 오늘장에 눈에 가장 띄었던 하나옵션은 없고 삼성중공업이 선택이 됐거든요. 네. 혹시 그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옵션은 많이 올랐어요. 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많이 올랐겠죠. 네. 근데 이제 유상증자 과정들 모두 마치고 나오다 보니까 이제 정상화로 성큼 다가가는 모습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적으로 이번 분기 실적에서 따박따박 안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이를 기반으로 해서 내년 실적 그리고 또 내후년 정도까지 실적에 대해서 큰 이상 없이 레벨업 될 것이다라고 바라보는 입장이다 보니까 조선사 쪽에서의 변화를 삼성중공업을 체크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개인적으로 또 뒤에 보면은 STX 중공업, 다 HSD 엔진 둘 다 엔진 회사입니다. 엔진 회사가 앞으로 할 일이 더 많다는 얘기는 지금부터 나올 수 있는 얘기는 이제 또 배 엔진도 교체 수요가 높다는 얘기죠. 그만큼 환경 규제가 강화됐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라고 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 영향력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 특히 두 번째 STX 중공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장에서 뭐 STX 그룹주로 아는데 아닙니다. 사모펀드로 넘어갔다가 한국조선해양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D 현대중공업과 관련된 쪽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명 때문에 좀 약간 뭐라 그럴까 좀 소외되는 측면들도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게 확인되게 되면 시장에서는 이게 아니네 라는 쪽에서 좀 더 빠르게 나올 것 같고 HD 현대중공업의 엔진사업부 이쪽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회사가 STX 중공업입니다. 그러면 엔진 앞으로 3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서 반응은 충분히 나올 것이다 라는 쪽인데 뭐 당장 내일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꾸준한 흐름 나오게 되면 시장에서는 부각을 받을 것이다 라는 쪽으로 바라보시면서 조선사도 좋겠지만 기자재 쪽에서 엔진도 다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중공업과 함께 엔진 기자재 관련주로도 또 종목을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탑픽은 말씀해 주신 대로 삼성중공업이에요. 현재 동시호가 구간에서 4%의 상승 마감 준비하고 있고요. 7,710원의 종가 준비합니다. 오늘 기관 쪽에 매수도 좀 유입이 됐고 한 2달여가량을 횡보했던 대표적인 종목이에요. 이제는 그 피크아웃 우려를 좀 떨쳐내고 움직일 수 있을지 삼성중공업에 대한 투자 전략도 세워주실까요? 네, 지금 시총이 한 6조가 조금 넘어가죠. 네. 예, 이런 쪽에서 개인적으로 한 10조는 가야 되겠다라는 입장 쪽으로 봤을 때 한 목표가를 한 11,000원대 정도까지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직전 고점은 한번 내년에는 실적 확인되면서 넘어가지 않나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손절가는 6,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중공업의 목표 주가는 11,000원, 손절 가격은 6,500원 제시했습니다. 하나오션은 오늘장 상승폭이 가장 크지만 좀 가격적으로 이미 오늘 주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탑픽에서는 제외를 해드렸고요. 또 오늘 눈에 띄었던 바이오니아 현재는 8.92% 상승 마감 준비하고 있고 펩트론도 3.51%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 또 눈에 띄었던 게 의료 AI주들도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안 그래도 요즘 로봇과 AI에 대한 좀 그 우려를 떨쳐내고 올라가려고 하는 매수세가 포착되고 있는데 바이오주 내 의료 AI를 다시 공략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요? 충분히 공략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의료 AI 쪽 관련해서는 최근에 루닛도 그랬고 이제 뷰노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실적이 이제는 좀 4분기 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뷰노 같은 경우도 컨센보다 이번에 최근에 잘 나왔던 이슈도 있었고 루닛도 최근에 해외 이제 필리핀이나 다양한 국가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을 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좀 시장에서는 좀 뚜렷한 흐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의료용 AI 쪽은 이제 건강보험 비급여에 대한 채택 여부가 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인 모멘텀이 하나둘씩 개선되는 모습이 이제 해외 쪽에서도 나오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시장은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이번 주에 FOMC 의사록이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 3주 뒤에 이제 FOMC에서 반응에 따라서 어느 정도 시장은 확신을 갖고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동시호가 구간에서 코스피는 0.8%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단이 조금은 낮아졌고요. 코스닥은 1.71% 오른 812.82포인트 지나고 있어요. 오늘 눈에 띄는 거는 외국인과 기관이 양시장에서 매수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데 달러 환율이 1,291원 20전까지 내려오면서 이런 큰 손들의 수급이 유입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장 동시호가까지 알아봤고요. 정확한 장 마감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1월 20일) 월요일 우리 증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이 달러 환율 그 덕 속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들어왔고 특히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물 시장에서 7천억 넘는 매수 계약을 체결하며 대형주 위주의 매수 보여줬습니다. 2차 전지가 좀 하드캐리한 시장이다라고도 많이들 표현하시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장중에 또 상한가를 가버리는 모습에 2차 전지주에 대한 관심이 오늘장 다시 부각이 됐는데 이것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볼게요. 정확한 종가 상황 국예솔 아나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11월 20일 월요일 클로징벨 플러스 마감 상황 전해드립니다. 네, 한 주의 시작 월요일 기분 좋게 양시장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주에는 양시장 모두 이 시장을 떠나 있었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동시에 들어왔는데요. 코스피에서는 기관이,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강한 수급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0.8%대 상승하며 2,491포인트 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1.75포인트 상승하며 813포인트, 800선을 회복한 모습입니다. 오늘 수급이 들어왔던 외국인들이 선택한 오늘의 수급 종목도 확인을 해보시죠. 네, 외국인들은 오늘 시장에서 두산 로보틱스를 가장 많이 담아냈습니다. 오늘 종가 13% 급등하며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기업들도 집중을 했습니다. 에코프로를 중심으로 LG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까지 담아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완성차 기업 기아를 담아냅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가는 약세를 보였지만 외국인들의 순매수 종목에 이름을 올립니다. 그럼 기관들이 선택한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기관들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집중을 했습니다. 반도체 대형주부터 2차 전지 기업들을 담아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담아내면서 오늘 시장에서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고요.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외국인에 이어서 기관들의 수급까지도 몰렸습니다. 이어서 삼성 SDI와 포스코 홀딩스까지 담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은 장 초반부터 정치 테마주에 집중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 총선 출선 기대감이 커지면서 지난주 금요일 오후부터 오늘 시장까지 흐름이 연결이 됐는데요. 이 정치 테마주로 묶이는 부방과 DTNCR로 상한가로 오늘 직행하는 모습까지 보여줬고요. 제일테크노스와 핑거까지 관련 테마주로 묶인 기업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상장을 했던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에코프로 그룹주에도 집중이 됐는데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고요. 에코프로 HN도 10%대, 에코프로가 7% 급등을 했고요. 에코프로 BM까지 오늘 일제히 빨간불 켜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이 몰렸던 두산 로보틱스를 필두로 로봇주들도 일제히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두산 로보틱스가 13% 오늘 4거래일 연속으로 빨간불을 켜냈고요. 그리고 우림 PTS와 SP 시스템즈 그리고 반도체 로봇 대형주죠. 이 레인보 로보틱스까지 오늘 3%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기업인데요. 스톰테크도 확인을 해보시죠. 스톰테크 정수기 등의 부품을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상장과 함께 오늘 시장 상한가로도 직행을 하면서 이 새내기주의 관심을 모으기도 했는데요. 오늘 시장 공모가 11,000원에 출발을 했고요. 장중에는 80% 이상 급등하는 흐름까지 보여줬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또 기분 좋게 출발을 알린 만큼 대응 전략도 클로징벨 플러스와 함께 해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652개 종목이 상승 마감, 2개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코스닥에서는 1,200여 개 가까운 종목이 빨간불로 장을 마쳤습니다. 하락보다 상승하는 종목의 개수가 많았는데 일단 오늘 많은 분들이 가장 시장에 대해서 궁금해했던 거 환율 이야기를 짚어주셨어요. 원달러 환율이 1,291원까지 내려왔고 최근에 또 엔화의 경우에는 900엔 밑에까지도 내려왔다고 하던데 네. 이런 이 환율의 움직임이 혹시 니케이 증시가 끌어올린 것처럼 니케이 증시도 올라간 것처럼 국내 증시를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주가 아니고 부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은 되겠다. 환율 때문에가 아니라 네. 환율 플러스 알파 덤으로 이렇게 봐야 될 흐름인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또 환율이 이렇게 워낙 강세에 뚜렷해지고 엔화나 그리고 또 달러에 대비해서 강세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우리 앵커님은 일본 여행 좀 가시겠죠? 또 또 가보고 싶죠. 또 이렇게 되면요. 네. 잘 가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또 일본 여행에 대한 붐은 또 계속 이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겠죠. 그랬을 때 그러면 가장 큰 수혜는 여행 항공 쪽 이런 쪽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또 단적으로 또 유가가 또 올라가다 보니까 그랬지만 둘 다 하락하는 구간이 나온다. 그러면 네. 또 시장에선 관심이 높아지겠죠. 이런 쪽에 대한 변화들 섹터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지금으로는 또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워낙 강세가 원래 워낙 약세로 가는 게 뭐 수출 동향이나 이런 것들은 또 긍정적일 수는 몰라도 지금은 시장 국내 시장의 특징은 네. 워낙 강세로 갔었을 때는 변화가 수급과 함께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더 기대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나오는 변화 체크해야 될 것 같고 그 중간에는 그동안 하락 포지션을 이만큼 갖고 있던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로 전환하고 시작한다라는 쪽이 가장 중요한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환율 하락 그리고 그로 인한 수급 변화가 주된 국내 증시의 상승 요인은 아닐지언정 그래도 부차적으로 보탬이 되어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이런 흐름이 지속된다면 엔저 현상이 나타난다면은 항공주들, 여행주들도 같이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 짚어주셨고 오늘의 특징주로 첫 번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 한동훈 테마주가 올랐습니다. 정치 테마주 이야기하는 거를 사실 패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세요. 이거를 맞출 수도 없는 거고 또 정치적인 것들이 엮여있기 때문에 말하기도 조심스러운데 갑작스러운 총선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대거 올랐거든요. 네. 근데 저도 원래는 정치 테마주 좀 들어가지 말자 주의긴 한데
없던 게 생기면 갑자기 새로운 게 나올 때는 그 폭발력이 좀 오래 가잖아요. 네. 오늘장 만약에 이 정치 테마주 단기 트레이딩 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요? 보통 장이 안 좋으면 정치 관련 테마주들이 오히려 더 부각을 받는 흐름이긴 한데 네. 물론 오늘 저도 이제 인빈티지 랩이 급등하고 있길래 이거 관련은 비만 치료제 관련인데 알고 봤더니 마약 관련주로 오늘 엮여가지고 좀 올라오길래 굉장히 의아한 반응을 나오긴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런 정책 관련 테마주들은 보통 인맥 관련주들이 먼저 움직이고 그 이후에 이제 정책 관련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이민, 마약 그리고 저출산 범죄 관련된 이슈가 좀 시장에 나오는 흐름이 좀 나왔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정책 관련 테마주들은 딱 한 번 정도 매매밖에 안 해봤었는데 지난 대선 때 확실히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실제로 이게 컨트롤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이런 정치 테마주 같은 관련 이슈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생활 이슈가 나오게 되면 또 급락했다가 또 한 번 또 버텼다가 다시 급등했던 흐름이 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뭐 자막에 해볼까라고 하고는 있지만은 실제로 이게 창을 계속 자주 볼 수 있는 현황이 아니면은 접근하는 건 좀 쉽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GTNC는 오늘 결국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 부방은 27%의 급등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한동훈 장관 테마주로는 정책과 관련해서 뭐 마약, 이민 이런 것들 저출산 이야기가 있었고요. 인맥으로 해서 뭐 사회이사가 누구다 네. 이런 동문 이야기로 종목들이 선별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또 다른 특징주로는 바이오니아를 볼 수 있는데요. 탈모 화장품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바이오니아잖아요. 일본에서 후생 노동상의 인증을 획득했다라는 이야기에 바이오니아가 올라섰는데 이 종목도 많이 내려간 상황에서 오늘의 주가 상승이 좀 눈에 띄었어요. 추가적인 상승도 유발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내용이 호재가 나왔던 게 네. 이 코스메르나죠. 이쪽에 대해서 일본 후생 노동성에서 인증을 획득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아시아 국가 최초로 일본에도 판매가 될 수 있겠다라는 쪽이고 혹시 써보셨습니까? 아니요, 안 써봤어요. 안 쓰셔도 되겠는데요. 예. 근데 이런 쪽에서 나왔을 때 네. 그러면 이제 일본 쪽에 판매가 늘어날 수 있겠다. 특히 아시아 국가 쪽에서는 일본이 탈모율이 1위로 합니다. 오. 네. 그만큼 왜 그럴까요? 그러게요. 네, 뭐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예전에 그 머리가 유행 아니었습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지금 만약에 수출에 대해서 또 성과를 내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기대감은 있지만 N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에 따른 변화가 또 생각했던 것보다 강하진 않을 수 있겠다라는 쪽도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이제 지난 2분기부터 이제 아마존에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특히 영국 쪽을 비롯해서 확대가 되기 시작하는데 매출이 지난 2분기 때가 50억대, 영업이익이 50억대, 그리고 또 3분기 때가 40억대. 그러면 확대가 되는 경향은 조금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약간 좀 위축되다 보니까 주가도 많이 밀렸는데 이를 또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될지는 판매량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오늘 찍었던 고가대 약 한 34,000원대 중반대 정도는 단기 저항이다. 네. 안쪽에서 안착하고 판매량 좋아지는 거 보고 그다음에 본격적인 플레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바이오니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지금 가격적인 좀 저항대를 뚫어내는지도 같이 체크해야 된다. 왜냐? 이제 인증을 받은 거고 정말 이로 인해서 실적이 찍히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기에 그렇기에 좀 약간의 기술적인 반등을 체크를 먼저 해봐야 된다라고 해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는 2차 전지가 굉장히 뜨거웠어요. 코스닥을 이렇게 이끈 것도 2차 전지 덕이었는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그 상한가 급등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2차 전지를 주목하게 해주는 득이다. 반대로 수급이 오히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로만 쏠리게 되면 2차 전지의 수급을 빨아들일 수 있는 독이 된다. 이렇게 나뉘어지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독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근데 독이기엔 오늘 거의 2차 전지가 다 같이 오르지 그렇죠. 않았어요? 물론 같이 오르긴 했지만은 네. 물론 이게 오늘 올랐던 이유가 에코프로 머티 물론 그 유명한 작가님께서 이 에코프리에 대한 적정 가치를 10조 정도 본다. 지금 이제 오늘 상한가 가서 5조입니다. 그런데 네.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에코프로 BM의 85%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물론 김병훈 대표가 이제 IPO 때 세미나에서 물론 향후에 해외 고객사를 추가로 지금 적견적이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는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시장 자체가 이제 2차 전지 아니면 전기차에 대한 수요 부진은 워낙 이제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물론 지금 미국 쪽 시장 같은 경우는 충분히 지금 성장성을 충분히 양호하고 내년에도 양호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침투율이 한 9% 정도고 일단 유로 쪽 자체가 아직까지는 재고가 계속 쌓이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CATL이 이쪽에 대한 점유율을 크게 지금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저는 오늘 그거 보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엔비디아가 해외 고객사를 하나 계약을 했나? 저 이 이슈가 나온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3조에 10조 간다더라. 이게 그 밸류 가치가 시장에 얘기가 나오면서 2배를 갔다, 그 상한가를 갔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실제로 아직까지 155억의 영업이익을 벌고 있는 회사가 벌써부터 5조짜리 시가총액을 받는다는 거는 제가 볼 때 충분히 고평가 논란이 될 수 있고 수급적으로 움직이는 건 결국 수급으로 독이 된다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 단순하게 2차 전지가 끌어왔다라는 거는 이게 좀 제가 볼 때 좀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업황의 회복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유럽 쪽 시장이 안정화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2차 전지가 올라가도 그 충분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시간에 맞게 그냥 가는 게 저는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그쪽으로만 수급이 쏠리게 된다면 오히려 2차 전지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라는 점까지 이야기해 주셨어요. 오늘 그래도 상한가에 안착하면서 단숨에 시총이 5조 원대까지 올라버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였습니다. 그럼 우리 이번 한 주 동안엔 무엇을 위주로 봐야 되는지 내일장 핵심 포인트로 정리를 해볼게요. 보니까 시장에서 주도주들이 뚜렷하게 보이기보다는 그동안 소외받았던 종목군, 예를 들어 건설, 기계, 오늘은 조선 이런 것들에서 약간의 빨간불들이 보여지기 시작하거든요. 전체적인 시장 상승장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주도 섹터가 오늘 뭐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주도 섹터 있네요. 정치 테마. 정치 테마도 예. 그렇죠. 네. 네, 그렇긴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오히려 저희가 계좌가 갑자기 좀 올라온다든가 아니면 좀 그래도 이것저것 좀 매매해 본다든가 할 때는 지금 같은 장이 훨씬 낫습니다. 주도주 하나만 움직이게 되면은 그거 하나만 바라보면서 내 계좌가 거기에 포함 안 됐다. 그러면은 또 오히려 손해가 큰데 오히려 이런 동반적으로 같이 붉은색으로 넘실넘실 하는 현상들은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또 이제 당장은 이렇게 되면은 이제 2,500 지난번 공매도 금지한 다음에 나왔던 고가대 부분 거기를 시도할 텐데 솔직히 거기는 별로 저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보다 한 2,530선 정도가 더 저항에 대한 의미가 뚜렷하기 때문에 아마 미국만 또 미국 지금 최근에 보니까 글로벌 주식형 펀드 자금 동향 보면 미국으로 자금이 우르르 몰려 들어가더라고요. 그럼 미국 좋아지면 또 한국도 유입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한 9억 달러 유입되다 보니까 약간 시장 뉘앙스가 바뀌었다라는 쪽에서 일단 조금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시장 또 순환매 타면서 흐름들 보고 대응할 땐 되지 않았나 라는 쪽에서 약간 뭐 크리스마스 고? 산타릴리 고? 네. 네, 외국인의 포지션 전환을 기대해보자. 일단 신호는 포착이 됐거든요. 그런데 또 이번 FOMC 회를 어떻게 넘기느냐가 또 주요 관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수급이 지속되는지 변화 여부 체크해보자라고 정리해드렸습니다. 마지막 이화진 과장님은 내일장 무엇 위주로 보시겠습니까? 일단 엔비디아 빨이 제일 중요하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빨이라니요. 네. 물론 이제 근데 엔비디아가 그동안 한 달간 거의 400달러에서 거의 500달러 가까이 지금 추가 상승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내일 실적이 선반영되는 거 아닌가. 물론 끝나고 나서 엔비디아가 내년에 본격적으로 이런 AI 반도체 수요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2분기 때 얘기했던 것보다 훨씬 더 폭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뭐 이런 흐름도 있고 물론 최근에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이런 경쟁사들이 하나둘씩 AI 개발 칩을 만든다는 얘기가 나왔던 부분도 엔비디아가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한 주목에 따라서 엔비디아가 추가 상승에 따라서 내일 모레가 반도체 움직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기존에는 결국에는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HBM은 이제 겨우 10% 아래에서 이제 침투율이 하나둘씩 옮겨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결국 향후에는 이게 40% 50% 비중까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사실 이게 아직까지는 전 시작 단계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엔비디아 빨로 차익실 물량은 조정은 나올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추세적인 상승은 흐름은 충분히 저는 계속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연말에 산타릴리 반도체가 이끌어갈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과 함께 만약에 그 외국인이 들어올 만한 건덕지가 있다면 그게 엔비디아의 실적과 함께 국내 증시의 반도체주 상승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내일장 핵심 포인트까지 들어봤고요. 오늘장 크게 올랐던 종목 또 수상한 종목은 잠시 후 김종효 이사와 함께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